오늘 투자에 관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진실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흩어진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붙게 되면 개인 투자자, 소액 주주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중요한 주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증시 토크 무엇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다가 지난 3월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2월 결산법인의 상장법인들의 주식 소유자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도 자료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자, 그 안에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 상장법인 시장별 소유자 수 상위 5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유자 수가 뭡니까? 주주수죠. 주주수. 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단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소유 주식수가 600만에 육박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달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1등, 코스닥 시장에서도 1등, 소유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1등이에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200만 가까이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2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만에 이르렀고, 현대차도 11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였고, 그 다음에 4등이 대한항공, SK하이닉스,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시장이 보통 하락할 때는, 주주수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는데, 과연 얘네들 중에 몇몇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혹은 여타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삼성전자의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액 주주수, 주주의 주식수 현황인데 보통 주가 하락기에는요 포기한 투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수도 그렇고 보유 주식 수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버렸다 한다면 그것은 한편 다른 의미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그 종목을 떠나면서 소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주식 투자 공부 조금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집과 분산이라는 수급적인 특징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주식 시장이 이건 개별 종목에서 보통 자주 발생하는 용어니까 주가라고 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할 때 조금씩 주주들이 도망갑니다. 손절매의 이유도 있겠고, 또는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죠. 급기야,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어느 순간에 투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이 냠냠쩝쩝 호로록 드시면서 거래량이 뻥야 하고 터지죠. 그리고 주가는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뭔가 하락 모멘텀이 줄어들고 뭔가 바닥을 이렇게 살금살금 잡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액 주주의 물량을 쭉쭉쭉 빨아먹습니다. 쭉쭉쭉 빨아먹고 결국은
예, 소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이 매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가는 도도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게 매집과 분산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한참 오른 다음엔 예, 소액 주주들이 추격 매수하면서 예, 주식이 다시 한번 많은 투자자들에게로 분산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투자자가 소수로 집중되어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예, 매우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주주가 나 그냥 홀딩할래. 물량 안 내나? 그러면 물량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소액 주주가 다 팔고 소수의 투자자에게 매집된 상태에서는 물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예, 단계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예,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어요. 보통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소액 주주 수라든가 개인의 누적 순매수 수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되려 소액 주주도 증가하고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 과거 2020년 말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 수가 단계적으로 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2020년 대비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그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라고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의 개인 투자자의 보유 수량을 보게 되면요. 주가가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예, 되려 개인의 보유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주주 수도 증가했고 그 주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이 보유한 주식 수도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앞서서 제가 극단적인 사례로 주식을 한 주 가진 주식을 단 한 명의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통일된 의견이잖아요. 그 사람 혼자만, 예, 나는 그냥 가지고 있을래? 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2명, 5명, 10명, 100명, 이거 점점 늘어나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기 보유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5% 뛰기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겠지만, 어떤 이는 빚을 내서 며칠 안에 또는 몇 달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투자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투자자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거워져요. 무거워져. 예.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배가 간다?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기가 많은 주식,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많다는 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뭔가 이 유행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 유행처럼 어떤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 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난 5% 뛰기 하려고 그랬는데 매도.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주식이 어떤 순간에는 통일된 의견을 발현합니다. 언제 발현하냐?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한 명씩 손절매라는 명분으로 해서 투매를 해요. 일단은 이제 단기 투자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들어왔던 투자자까지 동요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빚을 내서 투자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주가가 빠질수록 두들겨 패겠죠. 그 결과 주가가 반등할 때는 비실비실, 빠질 때는 쭉, 반등할 땐 비실비실, 빠질 때는 쭉. 이러한 현상이 주주수가 크게 늘고 개인의 보유 수량이 늘어난 종목에서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종종 예,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어떤 종목 투자하지? 이렇게 이제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서칭하실 거 아니에요? 서칭하실 때 한 가지 팁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게 찾아보시다가 이 종목 괜찮은데 싶을 때는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소액 주주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기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에 주주 현황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주수가 전년 말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발표가 되더라고요. 6개월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 그리고 증권사 HTS나 MTS에 보면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종목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을 수량으로 맞추십시오. 수량. 예, 수량 단위로.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작년 연말 대비 개인의 보유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증권사는 이제 지표로서 개인의 보유 수량을 차트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거를 체크해 봤을 때 주식 분산이 좀 그러한 경향성이 줄어 있고 주가는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내가 종목을 잘 찾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야. 이거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예, 논란이 있는 종목인데 소액 주주가 늘고요. 소액 주주수가 늘고 또 그리고 그 개인 순매수 수량이 증가했다면 이것 또한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종목입니다. 고평가됐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이거 비싼 주식인데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참 난감하겠죠. 자,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9월 30일이래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9월 30일 금요일에 저녁 7시에서 9시에 저의 112차 정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정기 세미나 짝수달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만 홀수달에는 줌 라이브를 통해서 시크릿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부분에 보시면요. 제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필독 공지 참고하시고 이번 세미나 꼭 들어야겠다. 와보시면은 정말 좋은 내용 매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리면서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